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박형 집행정지 왜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걸 포기했다.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은데 단독 뉴스인가요? 네. 이야기에 앞서서 교도소에 나온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원해서는 이런 재활 치료가 잘 안 될 것으로 보셨다시피 서울 모 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지 오늘로 2달하고 하루가 됐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오래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병원이나 박 전 대통령 측은 담당 의사가 적어도 2~3달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했고 여전히 통증이 심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규정상 해당 치료가 끝나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한번 가보죠. 이달 초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치료를 더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왜 이걸 갑자기 포기한다는 거죠? 여권 고위 관계자의 언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언질. 누가 누구에게 어떤 언질을 줬다는 거죠? 예, 누구인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박 전 대통령의 병원 행위 결정된 지난 9월 여권 고위 관계자가 박 전 대통령 측 인사에게 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가지 않고 병원에서 최대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형 집행정지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대로 형 집행정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흥미있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점, 특히 이 여권 고위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한 속내,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박 전 대통령 측 인사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고령인 박 전 대통령을 너무 오래 가둬두고 있다는 것은 정권 차원의 부담감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2년 7개월째 수감된 상황인데요. 내란죄로 구속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2년간 수감된 뒤 사면됐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보수 진영의 분열 유도용 카드로도 봤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이 형 집행정지에 반대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뭐 명분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정확히는 검찰 서울중앙지검이 결정을 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법적 신변과 관련해 정리를 하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벗어나는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은 수감자 신분입니다. 입원 상태인데요. 아파서 법무부와 교도소장 직권으로 치료를 허락한 겁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병원이 치료가 끝난다면 구치소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형 집행정지입니다. 결정은 서울중앙지검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하는데요. 이 방법이 박 전 대통령이 2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겁니다. 세 번째가 법원이 결정하는 보석인데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래서 박 전 대통령은 여러 혐의 중에 공천 개입으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마지막이 바로 특별 사면인데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결정되면 자유인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검찰 반대로 형 집행정지가 가능성이 없어졌다. 그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 4월과 9월 2번이나 불허를 했는데요. 이유는 수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픈 게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당초 예정됐던 3개월간의 치료가 끝나면 다시 이제 구치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특별 사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뇌물죄 파기 환송심을 앞두고 있어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상 연말 사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둔 3.1절 특사에 포함될지가 관심입니다. 이 총선 전에 사면하면 사실 보수 통합이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정치권에 많이 있었는데 이 청와대 주변에서는 실제 이 사면과 관련한 기류
좀 취재가 됐습니까? 여권이나 민주당 지도부 측에서는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전에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총선의 어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소식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뉴스였을 텐데 첫 번째 물음표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물음표는요. 박형 집행정지 포기 외는 3.1절 특사의 희망으로 하겠습니다. 예, 광복절 특사가 아니라 3.1절 특사의 희망을 걸고 있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어디 갔니 김현정으로 했는데요. 먼저 사진 한 장 보고 가겠습니다. 예, 사진이요. 저 사진을 보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왼쪽에는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 이렇게 있는데 사실 두 사람 사이에 불화설이 많았고 네. 그런데 저 사진을 보니까 아직 앙금이 안 풀린 것 같아요. 네, 그제 청와대 행사 사진인데요. 강 장관이 먼저 자리를 잡고 김 차장이 그 옆에 서류 뭉치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강 장관은 천장을, 김 차장은 오른쪽 출입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참석자에게 들어봤더니 행사 내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건 못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소미아 문제를 비롯해서 중요한 외교 현안이 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컨트롤 타워에 있는 김현종 차장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아무 대화를 안 했다는 게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 자 근데 어제 문 대통령하고 에스퍼 미 국방장관하고 면담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자리에 김현종 차장이 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나타나지 않았다면서요. 네,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해서 한미일 이슈가 논의가 됐는데 책임자인 김 차장이 빠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직접적인 설명부터 전해드리면요. 국방부 장관 접견이어서 청와대에서 군을 담당하는 안보실 1차장이 배석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미국과 불편한 자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김 차장을 제외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뭐 일부러 좀 빠졌다? 네. 그런 건가요? 네, 미국도 김 차장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핵심 당사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일 김 차장은 방한했던 스티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만났었는데 면전에서 지소미아 연쟁은 안 된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결국 청와대로서 마찰이 더 커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 당사자를 제외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 김 차장이 지소미아 국면에서 미국 중재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썩 흔쾌히 김 차장을 바라보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른바 글로브 호구론을 얘기했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중재를 제가 미국 가서 요청을 하면은 청구서가 날라올 게 뻔한데 제가 왜 중재를 요청을 합니까? 제가 뭐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되는데 미국이 만약에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관여를 할 거고 미국이 알아서 해라. 이 사실 외교라는 게 양국의 이해 범위를 넓혀가면서 공약수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 김 차장이 너무 강하다. 너무 거칠게 문제를 다룬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차기 외교 장관을 노린다 이런 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물음표 어디 갔니 김현정은요. 또 욱하면 어쩌나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또 욱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병수 기자가 정치권 깊숙한 얘기를 잘 취재해 줬습니다. 잘 들었습니다.